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해변 도시 비아 헤셀. 이런 미친. 저것들이 왜 여기에 있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인가? 저것들을 먹히면 뼈도 못 추리겠지? 이곳에는 눈으로는 다 담기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의 정취를 뽐내는 장소에서 젊은 여성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산책 중 이곳의 정취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초대형 야생 퓨마무리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인 여성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여성은 자신을 먹어 치우기 위해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는 야생 퓨마무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내 눈을 감고 생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앞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여성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그날 지독하게 아름답고도 공포스러운 해변 도시 비아 헤셀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미용사로 근무 중인 알레안드라 솔레다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어느 날 느닷없이 반려견이 한 마리 생겼는데요. 곤살로라는 이름의 한국 품종 진돗개였죠. 사실 이 녀석은 처음부터 제가 키우던 것은 아니었고 저의 남자친구가 키우던 개였어요. 남자친구는 과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도맡아서 이 녀석을 키우고 있답니다. 살아생전에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곤살로는 이곳 비아 헤셀의 해변을 산책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일이 없는 날이나 일을 하러 나갈 때면 늘 이 해변을 따라 거닐며 산책하곤 하죠. 그런 저였지만 최근에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한 우울증이 저의 정신을 좀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에 장애가 생겼고 어떤 날은 폭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온종일 굶는 일도 발생했죠. 당시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죽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지만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죽은 남자친구는 저와 밤길을 걷다가 범죄자들에게 위협을 받던 도중 저를 지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았다가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 때문에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없었더라면 남자친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쯤 웃으며 저를 바라봐 주고 있을지도 몰랐죠. 그러한 죄책감과 상실감들이 복합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끼쳐 극심한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저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자친구도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죽은 뒤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라디오도 듣지 않았기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문맹처럼 살았죠. 만약 저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던 이때 좀 더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충격적인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부터 저는 최대한 남자친구의 기억들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울한 나날들을 이어가던 저였기에 그리움에 찌든 나날들을 지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청승은 그만두고 더욱 긍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바로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죠.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신체부터 단련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가도 해보고 러닝도 해보고 근력 운동을 하기도 했죠. 처음에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니 개운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 죽은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효과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운동을 온종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순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마주할 수밖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다시금 과거의 지옥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이지 정신질환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남자친구의 반려견 곤살로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녀석이었지만
곤살로를 보노라면 과거의 남자친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죠. 아주 먹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로 인해 이토록 괴로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금의 현실이 말이죠. 남자친구의 반려견 곤살로가 제 곁에 있는 한 저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저 스스로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결단을 내리고 말았죠. 아무리 고민해도 그러한 선택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곤살로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네요. 정말이지 그때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하겠다고 생각하던 터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추억이자 기억이었던 곤살로를 타인의 손에 맡기고 나왔죠.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의 삶을 살아보자고, 최소한 지금처럼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로 우울감에 휩싸여 살지는 말자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한 저를 바라보는 곤살로의 표정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처럼 서글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때 저도 울컥해서 발걸음이 멈추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동안은 곤살로의 빈자리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내야 했고 이겨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운동을 하며 최대한 육체적인 평안함을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것만이 오롯이 저의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때면 저는 다시금 과거의 추억 속에서 괴로움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추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곤살로라는 존재를 곁에 두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기억들은 저의 머릿속에 깊숙하게 박혀서 잊으려고 노력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곤살로를 보낸 것이 더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제는 죽은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곤살로와의 추억을 그리며 괴로운 마음이 들었으니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곤살로와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진돗개 곤살로를 데려오려고 시설을 찾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설에 찾아가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곤살로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설 측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레한드라 씨, 죄송하지만 곤살로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저희도 오늘 오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마도 곤살로가 탈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 중으로 연락을 드려서 곤살로가 보이면 연락을 달라고 할 참이었어요. 시설 직원의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저는 다소 흥분을 했습니다. 곤살로가 탈출을 했다면 빨리 어디라도 나가서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설의 직원에게 어필을 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다소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곤살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제야 시설의 관리직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외부 일정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내부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 퓨마 무리가 마을을 활보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는 모두 휴교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듣기로는 퓨마 덩치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곳까지 내려온 모양입니다. 이미 퓨마에게 공격당한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알레한드라 씨도 집으로 돌아가 계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곤살로는 지금의 상황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맙소사, 야생 퓨마라니.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해변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각종 야생 동물들이 민가를 침범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알파급 퓨마 무리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야생 동물의 경우 먹이 부족으로 먹이를 찾는 반경을 넓게 하여 사람들이 사는 민가로 내려왔을 경우 종종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을에서도 비상령을 내린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위험에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설을 탈출했다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배회하거나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런 곤살로가 퓨마에게 잡혀먹히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 관리자분의 배려로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으로 곤살로가 다시 돌아왔을까 해서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곤살로는 집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대로 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곤살로를 걱정하며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결국 저는 곤살로를 찾기 위해 저와 자주 다니던 산책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최근에 자주 갔었던 해변을 가보았죠. 이곳에서는 남자친구와 곤살로의 추억들이 모두 있기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옅은 미소가 지어지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곳 어디에서도 곤살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마을에 내려진 비상령 때문인지 사람들이 아예 없어서 휑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외부는 돌아다닐 대로 돌아다녔던지라 지금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고 다시 집으로 향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등골에서는 섬뜩한 기분과 함께 피부에 있는 털들이 하나하나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죠. 해변을 통해 집으로 가던 저는 정면에 보이는 믿기 힘든 존재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4마리의 거대한 퓨마 무리였죠. 순간적으로 괜히 이곳으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이라서 그런지 모래 때문에 도망을 가려고 뛰어도 제대로 뛰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퓨마들은 저의 상황과는 다른 듯 했습니다. 흉측하고 포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침까지 질질 흘리며 저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간간히 뒤를 돌아보는 저의 눈에 목격되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결국 저는 그것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죠. 4마리의 거대하고 흉포한 굶주린 야생 퓨마들은 저의 주변을 맴돌며 공격 타이밍을 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오늘 꼼짝없이 이것들에 잡혀먹히겠구나 싶었죠.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의 수위가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가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 자신이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달까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저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끽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과정이 좀 괴롭고 많이 아프긴 하겠지만 어쩌면 하늘에 있는 남자친구와 생각보다 일찍 만날 수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곤살로가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곤살로 생각을 하니까 느닷없이 그 녀석의 앙증맞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익숙하고 앙증맞은 외침은 점점 더 커졌고 거리감은 가까워졌죠. 그리고 저는 감았던 눈을 서서히 떴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앞에는 사랑스러운 진돗개 곤살로가 저를 향해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반가운 마음보다는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발견한 곤살로가 퓨마들에게 꼼짝없이 잡아먹혀서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기회가 생길지도 몰랐으나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결국에는 후회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곤살로는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진돗개 곤살로는 어쩌면 그런 저의 선택 자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해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곤살로는 저에게 오던 것이 아닐지도 몰랐죠. 그것도 아니라면 퓨마가 있는 줄 모르고 달려오다가 도망을 친 것이거나 어쨌든 곤살로 녀석은 멀리서부터 맹렬하게 짖으며 이곳으로 달려오더니 갑자기 근처에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차라리 잘됐다 싶었죠. 너라도 살아라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러한 곤살로의 존재를 알게 된 퓨마 4마리 중 2마리가 생뚱맞게 곤살로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퓨마 무리와 조금 더 거리를 벌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근처에서 몽둥이를 하나 주어서 퓨마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그런 몽둥이 하나 가지고 야생 거대 퓨마를 2마리나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버티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었죠. 결과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분명히 이것들에 먹혀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했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다 보니 온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리고 이내 더 이상 몽둥이조차 휘두르지 못할 정도로 지쳐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거대 야생 퓨마 2마리는 저에게 슬슬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덮칠 기미를 내비치기 시작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릴 수밖에 없었죠. 죽음을 직감했던 그때 2발의 총성이 울렸고 저를 덮치려고 하던 퓨마는 잠시 괴로움에 몸을 바르르 떨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돌아보니 개 한 마리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아주 앙증맞고 익숙한 개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의 뒤쪽에는 경찰 특수부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죠. 알고 보니 진돗개 곤살로는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곤살로는 한 번씩 마치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과도 같은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죠. 퓨마를 2마리 데리고 곤살로가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퓨마 2마리는 사살되었고 곤살로가 이곳까지 경찰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죠. 아니, 이 녀석이 얼마나 영리하던지 퓨마 2마리를 모두 사살했는데도 계속 우릴 보더니 짖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고맙다고 일어나 싶어서 쓰다듬어 줬더니 제 바짓가랑이 옷을 물고 저를 어딘가로 자꾸 데려가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눈치챘죠.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 개의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살다 이렇게 용감하고 영리한 개는 처음이군요. 그러한 경찰관의 물음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고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